안녕하세요. 마미올릭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수면, 수유, 배변 관리와 그 외에 집에서 해야 하는 신생아 건강 관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조리원을 가시기 때문에 수유, 기저귀, 목욕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퇴소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교육이라든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생아라고 하면 보통 생후 1일부터 생후 4주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육아에 있어 어떤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대체로 아이의 리듬을 파악하고 건강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의 육아 방향을 설정해가며 수면이라든지 수유 패턴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시기 아가들은 사실 먹고, 싸고, 자고, 울고가 일과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잡아가는 것이 건강과도 직결되고 육아와도 직결되어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은 어플을 사용해서 수면, 수유, 배변 체크가 가능해요. 우선 신생아는 특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소 2번은 체온 측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낮밤 구분 없이 수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면 시간도 체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또 수유텀 굉장히 중요하죠. 신생아 1개월 동안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직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엄마의 젖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양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시기의 아가들은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양에 비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젖병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기가 얼만큼 먹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유 패턴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해주면서 왼쪽, 오른쪽 몇 분 수유를 했는지 체크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유 중 아이가 잠이 들 수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전유 후유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유축을 해서 먹거나 분유를 먹는 친구들은 젖병에 몇 미리를 먹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텀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보통 모유를 먹는 친구들이 분유를 먹는 친구들보다 소화가 좀 빨리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모유 수유의 경우 2시간에서 2시간 30분 텀을 가지고 분유의 경우에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신생아 시기에는 3시간 정도의 텀으로 잡아주시면 적당하고 원령이 높아질수록 수유텀도 조금씩 늘려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수유텀은 수면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가들 등 센서라고 들어보셨죠? 그만큼 아이의 통잠이 어려워서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으니까요. 울기도 많이 울고 잠도 잘 안 자는 이 시기에 수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켜줘야 하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깐 기다리기. 아기가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잠깐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깊은 잠과 얕은 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면 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조금 울거나 끙끙거린다고 해서 곧바로 터치를 하거나 말소리를 내거나 안아 올린다면 오히려 수면 중인 아이를 깨우게 될 수도 있어요. 아기가 눈을 똘망똘망 뜨고 놀고 있거나 큰 소리를 내어 1분 이상 울 때 그때 반응을 해주셔야 해요. 가끔 아이에게도 곧바로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이 시기에는 애착 형성이나 분리 불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낮과 밤 알려주기. 신생아 시기에는 어떤 특별한 수면 교육을 하기보다는 일과의 패턴을 잡아가는 것에 있어 기초적인 부분이죠. 해가 떠 있는 밝을 때는 낮, 어둠에 왔을 때는 잠을 자야 하는 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아기가 되었을 때 조명을 어느 정도 낮춰주면서 낮잠 교육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생아 시기나 영아기에는 되도록이면 밝은 상태 그대로 그리고 밤에는 어두운 상태로 낮잠과 밤잠을 구분해주는 것이 수면교육 1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늦은 밤이나 새벽 수유를 하실 때에는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조명을 너무 밝게 켜는 행동 등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생활소음 들려주기. 낮 시간 동안 아이가 수면할 때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나 말소리,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소리 등등 이런 생활소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이가 낮 시간 동안 수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민감하고 덜 예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가 잔다고 너무 조용하게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밤잠은 물론이고 낮잠을 잘 때에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수면까지 체크를 했고 배변의 경우에는 신생아 시기 배변 횟수는 0에서 7회까지 아이마다 다양하다고 보시면 되고 배변 후에는 되도록이면 씻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 응가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생식기로 배변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나고 또 남아있으면 요로 감염에도 걸리기가 쉬워서 씻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닦을 때 방향은 앞에서 뒤로 해주세요. 남자친구들 경우에는 방향은 크게 상관없지만
고환주름 사이사이를 잘 닦여주시거나 씻겨주셔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 외에도 신생아가 집에 오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손톱이 긴 아기는 꼭 손톱 발톱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신생아는 아직 손톱이나 살도 약하기 때문에 옷이나 손수건에 걸려서 그대로 살갗이 벗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배꼽에 남은 탯줄이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집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배꼽 소독은 목욕 후 하루에 한 번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독 후에는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건조시킨 후에 배꼽이 가려지지 않도록 기저귀를 살짝 접어서 채워주세요. 신생아 황달의 경우 혈액 속의 빌리루빈 농도가 증가하면서 피부엔 빌리루빈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신생아의 피부와 눈 흰자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에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양호한 경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심한 신생아 황달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뇌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특히 모유를 먹이는 아기는 분유를 먹이는 아기에 비해서 신생아 황달이 더 잘 생깁니다. 가벼운 황달은 모유 수유를 계속해도 되지만 심한 황달의 경우에는 하루 이틀간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면 되게 황달이 호전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모유를 먹여도 되며 황달이 다시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후 8일에서 10일경 최고 수치였다가 서서히 수치가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다시 수치가 오르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광선 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쉽게 치료되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주셔야 해요. 그 외에도 해야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굉장히 많겠지만 또 천천히 엄마도 아빠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처음이라 서툴고 당황스러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육아 전쟁이 아닌 아가와 양육자 모두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마미올리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